오늘은 미국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다소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아시죠?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국채 대비 더 많은 프리미엄을 줘야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회사, 이런 회사가 미국 국채와 같이 위험이 낮은 자산에 비해 제공하는 추가 유출이 있어야 국채 발행이 되겠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지금 시장의 리스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스프레드가 통상 넓어지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더 높은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스프레드가 좁혀지면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해 들어 어떻게 됐느냐? 기사를 보시면은 5월 1일에는 약간 넓어졌지만 올해 들어서 33bp가 좁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올라간 영향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만약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비가 커지고 있다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그에 비례해서 그만큼 유지가 되겠죠. 따라 올라가면서. 아니면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그 이상의 그런 상승폭을 보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 다른 데이터는 어떠냐? 지금 무디스 자료를 보시면은 이 채무 불이행 액수가 지난해 4분기 190억 달러였는데 올해 1분기에 이게 330억으로 늘었어요. 게다가 최근 12개월 기준 정크 등급 이 디폴트 레이트가 5.8%를 찍었는데 이게 3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데이터는 지금 이 밑바닥, 가장 이 한계 기업 입장에서 경제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망가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잡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인접한 데이터인데도 바로 이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 얘기했지만 물가를 이유로 앞으로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한다고 의견을 그렇게 내놓은 가운데, 하나의 데이터는 경제가 고금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데이터는 경제가 고금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데이터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채무 불이행률, 이거는 이미 벌어진 일, 과거의 데이터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경제 참가자들의 전망에 반영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배제하고 지금 이 두 개의 데이터만 놓고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최악은 이미 지나갔고 망할 기업은 많이 망했고, 그래서 그 최악의 국면을 통과하는 사이에 안 좋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는 좋아진다, 이런 결론을 억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지나갔다, 이런 식의 해석을 이 데이터 두 개만 놓고 보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답은 모르지만 이 데이터 셋 요거 하나면은 정답이 이 안 어딘가 있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앞으로의 경제가 부정적일 것이다 예측한다면 이미 벌어진 상황, 즉 채무 불이행률이 역사적으로 높아져 있는 지금 이 상황 자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도 더 부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거를 좀 덜 보고 이 웨이트를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그런 모습, 여기에 주목한다면 앞으로의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데이터가 나올 때는 판단이죠. 개개인이 판단하는 것이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데이터를 보시고 다 각각의 가중치를 각각의 부여를 해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왕년의 채권왕 빌 그로스는 자신이 만든 성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스스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빌 그로스가 채권왕에 오른 것은 그가 핌코 시절 운영했던 토탈 리턴 펀드의 운명세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채권 펀드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모기지 하이힐드 같은 여러 가지 채권을 잘 섞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또 그거를 액티브하게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그런 액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하는 그런 펀드였습니다. 2014년 그로스가 핌코를 떠나기 전까지 이 펀드는 정말 대성공이었죠. 정말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만큼 정말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부침이 있죠. 정말 이 시기까지는 이만한 펀드가 없을 정도로 대성공했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로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내가 창시한 토탈 펀드 전략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채권 낙관론자들이 예상한 대로
10년물 수익률이 하락하는 대신에 정부가 시장에 부채를 넘쳐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2개월 동안 금리가 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부채에 너무 중독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부채를 계속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국채 규모를 연간 최대 2조 달러까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채권 가격의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로스가 직접 쓴 글의 첫 머리를 장식하는 그런 일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은 죽었다. 채권 펀드를 팔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서두의 논의와 연장시켜서 바라본다면 뭐 이런 것이죠. 만약에 하이드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게 더 맞는 판단이라면 경제는 앞으로 잘 흘러갈 것이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디폴트가 급등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그로스의 판단대로라면 무더기로 돈을 퍼붓고 있고 앞으로도 더 퍼부어야 한다니 부채 증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니 장기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도가 좀 나더라도 이게 전형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예상 밖의 상황으로 장기채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부침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장기물 금리가 내려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시장은 미국 국채를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또 그로스가 얘기하는 것 역시 하나의 가능성일 뿐 정답은 없다. 이런 점은 추가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비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월과월부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